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수학교는 폐쇄적이고 상호작용이 불가능한 곳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저는 이제 요까지 사건이 불거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 장애라든지 이런 인식에 대한 것들이 이제 상황에 대한 어떤 무지와 오해와 곡해와 혐오와 이런 정서들이 뒤섞인 상태까지 온 마당에 주호민 씨라든지 이런 특정인들을 이렇게 계속 원인 추궁을 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뭐 그런 걸 막을 수는 없겠죠. 이제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본 관점에서 지금 몇몇 나오는 기사들에서 보여지는 그리고 이제 나가는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관련했을 때 제가 느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기사를 조금 읽어볼게요. 요거는 이 장혜영 의원 통합교육 발달장애 학생 갈등 중재 관련 좌담회 우리는 더 나은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 개최. 이 장혜영 의원은 이제 그 자매죠. 발달장애를 가지고 계신 자매를 관련된 영화를 비롯해서 이제 어떤 를 통해서 또 이제 장애에 대한 문제들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주호민 씨 문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런 자폐 혐오라든지 장애 기피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지금 여기도 보면 국회에서 이 통합교육 발달장애 학생 갈등 중재에 관한 현장 증언과 개선 방안을 다룬 좌담회 우리는 더 나은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를 개최한다. 저도 이런 생각이죠. 더 나은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장혜영, 최혜영, 김예지 의원의 주최로 개최된다. 최근 유명 웹툰 작가가 발달장애 자녀의 돌발 행동에 대한 특수교사의 언행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사실 알려졌다. 자, 그래서 이러한 논의가 통합교육 현장에 더 나은 갈등 중재를 모색하는 것이 아닌 노골적인 장애 혐오와 특정 아동에 대한 떠들림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럴 수 있죠. 자꾸 이제 이 조호민 씨가 제가 얘기하는 것들도 이거는 사실 이분이 처음에 대처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튼 뭐 잘잘못을 두고 연일 여론 긁는 가운데 이런 논의가 통합교육 현장에 더 나은 갈등 중재를 모색하는 것이 아닌 노골적인 장애 혐오와 특정 아동에 대한 따돌림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걸 한 건데 제가 뭐 이제 좋은 얘기들이 제가 봤을 때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 이제 미디어 오늘에도 같은 내용으로 이제 사진과 함께 이런 모습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여기 이 간 다음 해에서도 지금 이분은 이수연 푸른솔 중학교 교사는 장애 혐오 통합 또는 분리 담론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 통합은 당연히 우리가 가져가야 할 가치라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이번 학급에서도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가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논의에서도조차 통합교육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라는 전제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 통합교육은 자 지금도 여기 이 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일부러 발췌하면 이거는 지금 장애인 부모의만의 입장이에요. 냉철하게 생각을 하면은 이미 주호민 사건을 관련해 가지고 이미 두려움과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고 그러니까 한쪽이 맞으면 맞은 사람도 치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거를 누가 치고 맞았다라는 표현이 너무 직관적이고 너무 심플하고 많은 거를 생략하고는 있지만 어찌됐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은 장애에 대해서 잘 모르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 소수니까. 그럼 그랬을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자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조차도 내 자식이 비장애인이고 학교를 다니는데 같은 반에 발달장애가 있는데 어떤 심한 물리적 문제를 일으킨다. 뭐 폭행이라든지 그러면 염려가 될 수밖에 없죠. 내 자식이 다니는 반이니까 학급이니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 장애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혐오나 이런 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자폐? 막 저렇게 옷 벗고 아무 데서나 하고 저렇게 인지 그러면은 특수학교나 가야지 분리해야지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냥 쉬운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가 뭐 택시가 대부분 운전을 좀 험하게 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모든 택시기사분들이 다 그렇게 운전하는 건 아니죠. 택시기사분들 중에 훌륭한 분도 계시고 운전 다 지켜서 하시는 분도 계신데, 많은 수의 택시기사들이 이제 뭐 심하게 과속, 칼치기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서 위협 운전을 하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운전자들이 도로 위에서 택시 운전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은 단순화해서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이 문제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장애 자폐, 우영우 같은 줄 알았는데 저 주호민 씨 아들 보니까 저러네, 내가 잘 몰랐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장애인 부모만의 입장이고, 비장애인 부모 입장을 같이 고려해야 통합교육이라는 게 이루어지죠. 왜냐면은 장애인은 지금도 그렇지만 소수고 비장애인은 다수잖아요. 네.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겠죠. 네. 물론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지금 출생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인구가 고령화되고 여러 가지 뭐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장애인의 수가 점점 늘어나겠지만, 질병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어찌됐든 먼 미래, 그러니까 이제 뭐 멀지 않은 미래까지 예측을 했을 때 장애인은 그때까지도 소수고 비장애인은 다수죠. 그러면 통합교육을 이루려면 다수인 비장애인과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자, 뭐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으니까. 자, 그런데 계속 이 통합교육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물론 이 통합교육이 저도 좋다고 봐요. 당연히 좋죠. 장애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바로 내 아파트 옆에 있는 학교에 가서 거기서 반 아이들이 잘 케어를 해주고 같이 잘 어우러주고 그러면 너무 좋겠죠. 물론 그런 사례들도 있잖아요. 주호민 씨 같은 사례가 있었는데 반 친구들이 다 이해해줘서 잘 다녔다. 하지만 그거는 소수잖아요. 우리가 이 인간의 본성을 절대선으로 볼 수 없듯이 늘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합리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거 없이 그냥 이 통합교육만이다 라고 계속 통합교육을 외치는 건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합쳐? 합치려고 그러면은 대책은 그냥 인력만 충원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물론 이 관점, 특정 단체나 이런 의원분들이나 정책을 논의하실 때 통합교육은 분명히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논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단 놓고 봤을 때 이 장애 교육 관련해서 가장 특화되고 가장 좋은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사실 특수학교예요. 네. 그러니까 특수학교는 장애가 심해서 가기도 하지만, 장애가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하는 경우도 특수학교에 갈 수 있으면 갑니다. 물론 특수학교 입학 단위에서 이제 교육청이라든지 이제 심사를 하지만,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제 특수학교를 갈 때 장애 정도로 판단을 하지만, 어찌됐든 발달 장애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좋은 시스템은 특수학교예요. 제가 봤을 때, 현재 놓고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걸 기사 중에 일부를 보면, 자, 여기 이 말씀하신 분은 발달장애를 가진 박경인 퍼플 퍼스트 서울센터 활동가라는 분이죠. 이제 직접 자기가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 경험하신 바를 말씀하셨겠죠. 통합학교에 다니는 발달장애인은 항상 이곳저곳 어디도 속하지 못했다. 말만 통합이지 원반에서 도움반에 가게 되고, 친구들과 선생님은 우리를 같은 반 학생으로 보기보다는 특수반에 가야 하는 장애인이라는 인식이 더 강하기 때문. 일반 학교에서 특수학교와 통합학교를 다 다녀봤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었다. 네, 요런 표현은 특수학교와 통합학교에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도 특수학교와 통합학교를 다 다녀본 저 활동가 분도 특수학교와 통합학교에 장단점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장단점이 있다는 거는 둘 중에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이야기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최적의 결과나 뭐 어떤 계획 이런 거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요 통합만이 답이다 라는 식으로 가고 있는 게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이 다음 인터뷰에서 저는 요 부분 때문에 사실 지금 영상을 찍고도 있긴 하는데, 주변 사람의 말이긴 하지만, 주변 사람의 말, 이분의 생각은 아니에요, 이게. 자, 이분의 생각은 아닌데, 자, 장애인들은 문제가 있으면 특수학교에 가라고 하면서 외딴 학교를 다녀야 한다. 자, 요것만 놓고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거는 지금 말하는 인칭이
다른 비장애인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다, 안 좋은 얘기를 했다라는 식이지만, 외딴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말은 차별이다라고 봤을 때, 이 외딴 학교라는 거는 또 지금 이분의 다니셨던 것의 의견이기도 하죠. 물론 특수학교가 외딴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하지만 특수학교 아실지 모르겠지만 다 통학버스 있고요. 통학버스로 뭐 이제 교육열 있는 분들은 막 저기 어디 뭐 서울 이런 명문 학교, 초등학교도 그렇지만 사립초 이런 데 보낼 때 막 집이랑 멀지만 막 저 스쿨버스로 해가지고 보내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똑같아요. 이 특수학교도 통학버스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표현이라기보다 논의가 특수학교 자체를 폐쇄적이고 외딴 곳에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전에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이 통합교육에서 막 이제 친구들,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지어야 이제 말하자면은 인지라든지 이런 상호작용이 발달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 특수학교도 가보시면 그 학우들끼리도 서로 교류를 하고요. 그리고 거긴 선생님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 수가 적으니까 나이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얘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일반 통합학급에 비해서. 그러니까 저는 요런 기사를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특수학교 증설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쉬운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특수학교 증설하는 게 더 쉬워요. 왜냐하면은 통합교육이라는 거는 전국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의 비장애인 학부모가 말하자면은 그거를 받아들이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안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특수학교 증설은 쉽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부지만 마련하고 짓고 나서 지금 보면은 참, 이것도 가슴 아픈 얘기지만, 지금 보면은 이거 예전에 요 서진학교 이 특수학교 여기 어디예요? 강서구죠. 자, 여기 보면은 특수학교 짓겠다고 하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이 어땠어요? 막 주민토론회 와가지고 야유하고 반대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특수학교 이 장애인 부모님들이 이렇게 무릎 꿇은 거 아니에요. 요 당시에 요 인간들은 정말, 요 특수학교 반대한 인간들은 네, 지금 이 야유를 했다고 하는데, 네, 진짜로 제가 뭐 방송이라서 차마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떠한 비난과 그걸 먹어도 싸죠. 사실 주호민 씨가 공인이고 드러나는 입장이라서 비난을 받고 한 거지만, 물론 그분이 잘못했습니다만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요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네, 이기적이고. 자, 그래서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특수학교 증설이 더 쉬운데, 물론 여기서도 부지 마련이라든지 중간에 님비 현상이라든지 해결될 문제가 있지만, 저는 통합교육에 대해서 증설하고 물론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통합교육을 하고 그 상태에서 계속 발생되는 문제 때문에 이런 마찰을 겪는 것보다는 특수학교를 증설하는 게 지역별로 더 그리고 들어오는 문을 넓히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중에 이걸 가지고 한번 제가 또 영상을 따로 찍어볼 생각인데, 제가 그냥 떠오르는 생각에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은 통합형 특수학교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생각한 건데, 무엇이냐면은 이거는 제 아이디어인데, 그러니까 특수학교인데 여기에 뭐 어떤 식으로 말해야 될까요? 장애인 비율이 좀 많긴 하지만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통합형이죠. 그러니까 장애인이 뭐 예를 들면 제 머릿속에 있는 얘기니까 장애인이 뭐 한 7, 8이면 비장애인 학생이 3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럼 이 비장애인, 여기 통합형 특수학교에 다니는 이 비장애인 3 비율은 장애인 학생 친구들을 이렇게 이해하거나 도와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는 뭐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걸 주는 거죠. 입시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우리나라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가산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통합형 특수학교를. 시범 삼아 운영해봐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특수학교 전공자 있잖아요. 특수교사 하려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 특수학교 전공자들
이런 분들이 교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교실 내에 이제 물론 나이는 더 있지만 이제 같이 하는 친구 형태로 수업에 참여해서 같이 수업을 이끌어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해요. 그러니까 저런 기사를 봤을 때 통합교육만을 계속 외치고 하다 보면 이게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2년 인력 제가 뭐 전에도 그런 영상을 올렸습니다만은 인력 충원이 돼도 뭐 특수교사 뭐 한 반에 예를 들면 한 반당 특수교사 한 명 있고 뭐 보조교사 한 명 있다고 해도 그 문제 행동이 심하거나 하면 통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인지는 또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통합교육은 아니고 특수학교 증설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통합교육도 추진을 하되 모든 계획이라는 거는 이렇게 복합적으로 멀티캐스팅해서 추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번 꼭 이제 뭐 통합교육만 계속 이렇게 한 가지 결론으로 할 게 아니라 이런 특수학교 기존에 있는 것들도 조금 이렇게 변형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대안학교 같은 것들도 조금 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수렴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을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대책이 같이 병행되어야 비장애인이나 일반 사람들도 좀 더 납득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요거에 관련된 얘기는 제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